눈에 보이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푸른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의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해양 지역인 남중국해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이 놓여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이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 유대, 풍부한 천연자원의 유호, 전략적 군사 및 해운상의 이점 등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극해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변 국가들이 탐내는 보물창고입니다. 구단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바다의 거의 90%를 차지하며 이는 이웃 국가들의 해양 경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섬, 산호초,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등 영토 분쟁이 만화경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쿠릴 열도로 가보겠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풍부한 어장이 있는 이 섬은 수십 년 동안 양국의 분쟁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이 섬들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모든 영유권을 포기한 일본은 여전히 최남단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은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외교 협상의 기복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독특한 지정학적 림보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이 섬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침묵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자오이다오로 알려진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로 이동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무인도들은 중국과 일본 간의 주요 영토 분쟁의 진원지입니다. 일본이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섬들은 잠재적으로 풍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섬들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역사적 불만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곳의 긴장은 종종 외교적 교착 상태와 해상에서의 대치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정기적으로 순시선을 보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더 큰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헤드라인에서는 덜 부각되지만 똑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따라 위치한 간도 분쟁은 1909년 간도협약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통치하던 조선 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은 오늘날 한국이 불공정하고 식민지 강압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간도 지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역사적 부리와 국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거센 파도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지도상의 선에 대한 의견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 풍부한 자원, 해양 지배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적 이야기와 미래의 야망이 담긴 이 해역은 주변 국가들의 정치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탐색하면서 갈등과 협력의 파도 속에서 이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섬세한 균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무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울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의 고속도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석유, 가스, 어족자원 등 관련 국가들의 경제에 필수적인 자원 문제도 있습니다. 이 험난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국가적 자부심, 역사적 주장,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섬과 바다가 어떻게 한 국가의 열망과 두려움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동해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바위섬을 중심으로 한 이 분쟁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열정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의 이야기는 우여곡절로 가득한 한편의 사극과도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선 저항의 상징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수백 년 전의 역사적 문서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독도는 고유 영토의 일부이며 역사적 합의와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바다, 속 바위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역사가 남긴 감정적 상처와 깊이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자 투쟁과 해방의 상징입니다. 일본인에게 독도는 역사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연관된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독도 분쟁은 외교적 대치, 시위, 심지어 개인의 애국심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활동가들이 각각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를 상징적으로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분쟁은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었고 종종 미묘한 외교적 균형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국이라는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도는 두 나라 모두에게 고요하지만 강력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풍부한 어장으로 가득 차 있어 분쟁의 경제적 측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해역의 잠재적 해저 자원은 이 복잡한 문제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독도의 메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세요. 독도와는 두 나라의 정신세계, 역사적 불만, 미래에 대한 열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분쟁의 경랑을 헤쳐나가면서 이 외딴 섬을 둘러싼 역사, 감정, 정치의 층위를 밝혀내 한국에서는 대마도라고 불리는 대마도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바다에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지역 세력의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350여 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역사가 풍부한 이 섬은 당시 한국 조선 왕조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역 역학관계가 변화하면서 일본은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수세기 전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노력은 단순한 외교적 책략이 아니라 대마도의 한국적 유산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대마도를 부당하게 빼앗긴 한국의 일부이자 반드시 되찾아야 할 섬으로 여겼습니다.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그의 끈질긴 노력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부터 역사, 서술에 대한 논쟁까지 대마도는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대마도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가 얽혀있는 대마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향이 매혹적으로 어우러진 섬으로 곳곳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건축부터 축제에 이르기까지 대마도는 갈등 속에서도 공존의 이야기를 담은 독특한 문화 융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대마도 이야기의 여러 층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과 대마도의 역사적 관계,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의 영향, 대마도의 정체성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대마도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 이 지역의 격동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탐험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와 국제관계를 엮은 장, 즉 이시카와 지진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을 강타한 진도 7.6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이 지진은 엄청난 파괴와 인명 손실을 가져왔고 그 비극은 일본 국경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대지진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은 가뜩이나 경색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에 긴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한 TV 앵커가 지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듯 보이지만 대중의 인식과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 이후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대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폭로는 정치적 수사에 종종 투영되는 도덕적 우월감에 도전하고 자연의 분노 앞에서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진은 일본 기업, 특히 배터리 분리막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던 일본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한국의 신흥 경쟁자들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의 변화는 동아시아 산업과 기술의 진화하는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토가 아닌 배터리 분리막의 글로벌 시장이 전장이 되는 현대 기술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작동에 필수적인 이 부품은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까지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이 걸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사히, 카세이와 같은 일본 기업이 이 분야에서 부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수년간의 혁신과 품질에 기반한 그들의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존의 틀에 도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에 떠오르는 별,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기업,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부상은 한국의 성장하는 기술력과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 전략적 계획, 그리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 이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연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부터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에 이르기까지 SK이노베이션이 취한 전략을 살펴봅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고 시장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배터리 분리막 산업의 경쟁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 환경적 지속 가능성, 기술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이 치열한 경쟁의 깊숙한 곳까지 함께 들어가 그 결과를 살펴보세요. 이 이야기는 변화, 회복 탄력성, 혁신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 및 전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기술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경쟁을 목격해 보세요. 세계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면서 국제 관계의 역학 관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동맹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가며 글로벌 안보와 외교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국이 국제정치의 구경꾼에 불과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보 동맹에서 경제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한국이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러한 동맹은 단순히 상호 방위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정학적 지형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맹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와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역사적 유대 관계와 현재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입니다. 기후변화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한국은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국가로서의 더 넓은 열망과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봅니다. 영토 분쟁에서 산업 경쟁, 자연재해에서 새로운 동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역동적인 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각국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관계의 지형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과 변화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회복력, 국가적 자부심 추구,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을 목격했습니다. 분쟁과 동맹에 관한 책이 아니라 불굴의 국가 정신과 진보와 이해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